안녕하세요. 네, 너울샘 김옥수 작가입니다. 돌봄 시장에서 돌봄을 하시는 요양보 선생님들 양성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간 노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들을 사실 꽤 오래 했어요. 그 내용들을 풀어놓은 책인데 물론 많은 전략들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시 노인 시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네, 5가지를 좀 축약을 해서 제 책에 집필을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파트 4장에 해당하는 노후 자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금만 이해하는 요 전략을 가지고 정말 노후에는 꼭 필요한 금액이 그 금액이었군요 라는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조금 마음의 안정도 찾고 준비도 좀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제가 책에서 풀 때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유, 불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니 노후자금 노후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대 부자는 아니거든요. 네,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유층에 저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민층인데 노후에 꼭 필요해야 될 돈이 얼마큼일까 이런 걸 물었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최소 금액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최소 금액. 그리고 왜 가유불급이란 단어를 썼냐면 일과 돈은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돈이 많잖아요. 억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일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돈이 넘치게 많으셔서 돈 버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부유층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사시는 선생님들은 또 그런 분들은 이런 강의가 훨씬 더 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유불급 안에서 최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자, 요양보호사 표준규제 안에는 2008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진행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긴가요? 네,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이 제도 안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등급을 받나요? 우리 선생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알고 계시죠? 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제도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자동 가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든든한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자동 가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입이 되었다고 무조건 내가 신청해서 등급이 나왔다고? 그럼 나는 이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일정 돈을 꺼내가지고 서비스 받는 기관에다가 지불이죠. 지불해야 되는 일정 금액 돈이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재원. 재원이 뭐냐? 장기요양보험도 사업입니다.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로 이 사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3부작 방식으로 합니다. 1, 2, 3.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지원금. 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정의 국가지원금을 줘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료에다가 퍼센테이지를 합산해서 매달 나가고 있어요. 사실 두 개는요, 내 주머니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꺼서 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세금으로 나가지만 그래서 얘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대한민국은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매달 비용에 지출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지 않는다면 절대 서비스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최소 금액인 거 맞죠? 자,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 6개 여기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각자의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금액이 23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떴다고 통장에 두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30만 원을 220만 원, 네, 148만 원 정도의 한 달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딱 측정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교양 등급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보통 서비스가 많지만 딱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 받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요양보호 선생님 집으로 오던데요? 네,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던데요? 지금도 가죠. 노치원. 아이들이 가면 유치원, 노인분이 가시면 노치원. 네, 전문 용어로 주야간 보호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낮 동안에 어르신들이 같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시고 놀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낮에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얼마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는 거냐. 자, 각 등급별로 받은 월 한도액의 1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3등급이 148만 5,700원인가 그래요. 네, 이거는 해마다 물가 대비 상승으로 금액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은 아니니까 네,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등급 정도 받고 내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최소 본인 일부 부담금이 얼마가 필요한 거냐. 자, 150만 원을 산정하겠습니다. 150만 원의 15%. 네, 그러면 22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22만 5천 원을 12달, 1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을 때 27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모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을 10년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노인이 1년만 서비스 받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10년이면 2,700만 원. 그 정도 충분히 모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나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내 배우자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럼 2,700만 원 곱하기 2하면 5,400만 원. 자, 숫자가 막 움직이시나요? 네. 부부가 10년 정도 3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는 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얼마요? 네, 제가 복습을 굉장히 강조하는 강사거든요. 5,400만 원.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러 가겠습니다. 똑같은 재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5%, 22만 5천 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면 식사와 간식을 그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교형 시장에서 밥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지금 밖에 가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장교형 시장에서는 한 5,000원 정도에 조금 해결을 한 끼를 할 수 있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씩 네, 20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 20일을 가시니까 계산을 해보면 밥값이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달 22만 5천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하시면 얼마일까요? 자, 그렇다면 네, 32만 5천 원. 자, 그럼 32만 5천 원을 12달로 해서 1년이 되면 39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390만 원을 10년 하시면 3,900만 원. 나 혼자 갈 거 아니잖아요. 어젯밤에도 저희 신랑하고 우리 둘이 다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러면서 저희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신과 나가 같이 이용하시면 3,900만 원 곱하기 2를 하시니까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건 좀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 재가가 아니라 시설이에요. 시설은 어디냐면 요양원 들어보셨죠? 네, 요양원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 20%로 국가가 딱 측정을 해놨습니다. 자, 20%다. 그럼 우리는 계속 3등급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50만 원일 때. 자, 150만 원 곱하기 20%를 딱 하시면 매달 얼마가 나오냐면 30만 원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식비 밥값, 왜 밥값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장기요양 급여인 아까 1등급부터 쭉 나왔던 금액 안에 식비, 임의용기, 목욕비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다 자비로다가 추가로 내줘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한 끼는 먹고 두 끼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저희 서방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한 끼만 먹고 1인 1식 하면 안 돼? 네. 그런데 저는 그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00원씩 계산을 3끼를 하시면 15,000원이에요. 하루에 15,000원. 네. 그러면 이 15,000원을 30일 계산하셔야 되잖아. 예.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안 먹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요양원에 한 달을 계속 계시니까. 그렇다면 밥값만 45만 원. 자, 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본인 일보보다 그러면 30만 원인데 밥값이 45만 원이에요. 네,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매달 75만 원. 자, 75만 원을 1년 단위로 하시면 얼마냐면 900만 원입니다. 예, 1년에 900. 그런데 10년을 하시면 얼마예요? 9천만 원. 여보 같이 갑시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우와! 아니, 너울쌤 최소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10년. 네, 10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 줄일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요.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간호사, 다시 나를 돌보는 시간, 그 책의 사장을 만나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감축시킬 수 있는 비법들은, 전략들은 이미 다 그 책 안에 담아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